안녕하십니까. 보험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인트 잡아주는 구자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험 가입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시는데, 보험 가입을 할 때 꼭 명심하셔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보험 세 가지는 꼭 인생 살면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상품인데, 첫 번째는 실손보험입니다. 꼭 가입하셔야 되는 첫 번째 보험 상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사용한 병원비에 대해서 페이백 받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없으면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몇몇 분들은 의료보험 잘 돼 있어서 자기 부담금이 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실비보험 들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우매한 생각이고요. 경제적인 타격을 받지 않는 정도의 질병은 당연히 내 돈으로 해결돼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범위가 생기면 그때는 금전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또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암이나 뇌졸중 같은 병 걸리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던데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3대 진단을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질병들이나 사고로 인해서 다친다라고 하면 그때는 나라에서 지원이 안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주 얄팍한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요건 좀 제가 알려드리고자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요 두 개 어차피 똑같은 건데,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은 나만 적용되는 거고,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은 나하고 동거하고 있는 직계가족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가입을 해서 총 한도를 높게 책정해 놓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 사망을 하거나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분명히 과실치사, 과실치상 요런 거,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요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보상금을 내어줘야 될 때 정말 큰 사고면 1억 원도 부족한 상황들이 많아요. 혹은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거는 화재보험이 또 주택화재보험이 있으면은 가능하지만, 주택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서 우리 가족이 모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은 3억이든 4억이든 한도 금액이 높게 책정돼서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다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으로 가입을 하셔서 한도 금액을 높여놓는 거를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정말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특히 제가 상담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관련 사고는 골프장 사고예요. 골프장에서 나의 스윙이나 나의 타구 때문에 누군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거에 대한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담보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다,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보험회사에다가 맡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너무나 중요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을 제가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고객들한테 권해요. 조회해봐서 운전자 보험이 없으면 꼭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요즘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최신 거를 가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식이법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게 없었던 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생기면서 벌금 한도도 2천만 원이었던 게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고, 예전에는 형사합의금도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4만 건까지 합의가 되던 게 지금은 1억 원 그 이상도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운전자 보험은 형사합의금을 꼭 1억 원짜리 최근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를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요 담보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지를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가해자일 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 가해자가 찾아가고 연락하고 이런 거를 좀 반겨하실까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그 점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 해서 형사합의금도 1억 원까지 돼 있으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사적 책임은 돈으로 환산하는 거여서 그냥 그 죄값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라 1억 원이면 내 돈 하나 안 들어가고 합의 보는데 아주 용이해요. 그런데 구계약 있어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요 정도 있다. 그러면 보통 요새 한 5천 선에서 5천 이상 그 정도 선에서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추가적으로 2, 3천만 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통장에 몇 천만 원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운전자 보험이 그마저도 없으신 분은 형사합의금 전액을 다 자기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며 그 돈에 대한 피해도 만만치 않죠. 요즘은 형사합의를 봤을 때 그 형사합의금도 뭐 직접 전달하지 않아요. 보험회사에다 연락해서 보험회사에서 바로 지급하게끔 또 하는 서비스도 있으니까 그런 점 참조하시면 되고, 반대로 우리가 피해자일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피해자일 경우에 상대방 가해자한테 연락을 하는 걸 피해자가 합의 어떻게 하실 거냐 뭐 막 이렇게 연락할 필요도 없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한테 가해자 측에 연락해서 너희들에 대한 처벌을 우리는 이렇게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돼요. 피해자가 연락을 해서 구구절절 이러저러 얘기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선임이 돼서 그 변호사가 가해자 측에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가해자 측에는 상당한 압박이 돼요.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쨌든 사고는 벌어진 거고 난 죽어도 얘 용서 못하겠다, 뭐 처벌하겠다, 이런 감정적인 생각도 분명히 들겠지만 어쨌든 그 피해에 대한 거를 결국에는 환산하는 거는 돈으로밖에 환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합의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종결을 지어야 될 텐데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걸 변호사가 과정을 진행해주고 합의금 수령이라든지 가해자들과의 조율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대신 해주는 게 훨씬 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만나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뭐 감정 싸움하고 뭐 네가 한번 미안하다고 찾아와 보기를 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그런 문제들을 대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은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보험 상품이에요. 이거를 미루거나 뭐 다음에 할게요, 뭐 운전 많이 안 해요, 이런 되게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건 되게 주의하셔야 될 점이니까 본인들의 증권들 한번 열어서 보시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제 연락처 아시죠? 연락 주셔서 저한테 증권 분석 받으시면 제가 어떤 보장 내용이 빠져 있고 어떤 보장은 채워져야 되고 어떤 보장을 조금 조정을 하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 그 외에 나머지 보험들은 다 추가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보험 가입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